도움이 필요하다며 속보인을 찾은 주인공. 무슨 일로 제보하게 되신 거예요? 밤마다 제가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밤마다 다른 내가 사람? 아닌 기분이 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너 어저께 어떻게 했다. 그리고 그냥 웃어요. 그냥. 내가 뭘 그랬냐고.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매일 밤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하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정미 씨.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콩나물은 샀어? 콩나물밥 해야지. 익숙한 듯 뚝딱 저녁상을 차리고 부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도란도란 뭐 식사하고 부녀지간의 사이가 굉장히 뭐 좋은가 나쁘지 않은 보네요. 것 같아요. 별다른 일 없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はじめまして私はリハナです私は韓国人です 일본어 공부에 열중하는 정미 씨. 그리곤 이만 잠자리에 드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보이는데요. 한편 아빠는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그런데 아 보인다 보여. 뭐야? 아 다미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 보여. 보인다. 그럼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뭐예요? 그리곤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방에서 걸어나와 현관으로 가는데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밖으로 나가려는 걸까?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한참을 시도합니다. 문을 못 여나 봐요. 근데 오히려 다행이네요. 뭐 하는 거야? 알 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정미 씨. 막 음식을 하고. 잠시 후 방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를 반복하더니 옷도 추스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상한 행동은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동작이 지금 보세요. 뭔가 취한 것 같아요. 그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미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 달라진 모습. 그러던 그때 뭐 했는데 이렇게 뭐 다 태우고 그랬어? 아, 기침을 계속 하는 게 연기가 났나 보다. 가스불 안 껐나 봐요. 너 뭐 했어 지금? 혼자 있을 때 이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죠? 가스불 켜놓은 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정미 씨.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나 진짜 씨. 아,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냐, 진짜. 아니, 집에 불을 내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정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제 약을 먹었구나. 야? 나가서 영화도 같이 보고 밥 먹고 우리 들어와서 기분도 서로 다 좋았었는데 그때도 약을 먹고 제발 좀 그러지 마. 너 하나 믿고 사는데 제발 그러지 마.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나아지질 않아. 어제 약 드시고 기억나는 일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항상 기억이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약 먹었을 때요. 어떤 약이에요, 정확하게? 수면제요. 5년 전에 처음에 잠이 안 왔는데 아는 분이 먹어보라고 하면서 권유해 주셔서 한번 먹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습관성인 거예요.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먹어요.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먹는다고요? 다시 찾아온 밤. 그렇다면 정미 씨는 얼마나 자주 수면제를 먹는 걸까? 어려워. 지금 이걸 할 지금 멘탈이 아니야. 약을 더 먹어야 되는 멘탈. 1, 2, 3, 4, 5, 5개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6개까지는 먹어줘야 된다. 5-6개는. 6알이요? 오. 6개. 심지어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여보세요. 뭐해? 안 먹었어. 약 너무 좋다고? 하여튼 너는 내가 싫다는 거네. 뭐 전화도 하고 뭐. 약간 주사 부리는 것처럼. 여보세요. 어디야? 놀자. 놀자고요? 여보세요? 잠깐잖아요.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전화해 횡설수설하더니 야, 근데 6알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건가 봐요. 야, 기분 좋겠어. 또 약을 찾아서 먹습니다. 이번에도 술과 함께 먹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는다고 하기엔 그 정도가 지나쳐 보이는 상황. 다음 날 아침 급히 정미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푹 자는 거면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오후가 될 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일어나셨어요? 멀쩡해. 네네. 집 앞인데 그러면 저희 지금 집 뵈러 올라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정미 씨는 지난밤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전화한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제작진한테도 전화했나 봐요. 몰라요. 혹시 통화 목록 보셨어요? 네, 보긴 봤어요. 기억 안 나는 통화 목록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시 50분부터 3시 3분까지? 안 잤나 보다. 정미 씨가 매일 밤 잃어버리고 있는 3시간의 기억. 계속 새벽에 전화 와서 저보고 나오라고 하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나가면은 그 자리에 없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전화하니까 그때 막 봤는데 기억을 못한다. 저를 부른 기억이 없대. 그녀의 일상은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하는데 이거 뭐 다 태워버렸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냐 진짜. 얼마 전에 불날 뻔했나 봐요. 뭐 올려놨었던 거예요? 콩나물국이요. 올려놓은 기억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본인 이런 모습 처음 본 거죠? 네. 약을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죠. 처음 마주한 자신의 낯선 모습에 많이 놀란 정미 씨. 노력은 해봤어요, 끊으려고. 그렇죠. 이것저것 잠 자려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잠을 안 자면 막 36시간씩 안 자요. 오늘은 저녁부터 뭔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약 먹어야 돼서 좀 숨기려고요.
이거 숨겨요? 네. 무의식 중에 꺼내 먹을까봐 제가 숨겨놓는 거예요. 보통 한 11시 없어져요, 없어질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네. 이제 숨겼다는 것도 잃어버리거든요. 그 약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먹나 봐요. 아이고, 심각하다. 지난 5년 사이 정미 씨를 바꿔놓은 수면제. 약에 대한 중독 증상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관심 있게 처방해야 되는 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어디를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고개 운전을 벌여 대형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마신 거였는데요. 남용할 경우 아이고, 생길 아이고. 수 있는 부작용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진 수면제. 정미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뛰어다니다가 기관사에 때렸어요. 일어나 보니 응급실이었던 거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점점 무서워져서 이제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목숨까지 위협하는 수면제 중독. 지금 정미 씨가 위험합니다. 정미 씨는 왜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없는 걸까? 각종 검사를 통해 불면증의 원인부터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이 드는데 힘이 들어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날은 어떻게 잤을까? 잘 잤는데? 잘 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잘 자대? 약 줬는데? 바나나 먹었잖아. 네. 평소에 몇 개 먹어요? 10개요. 근데 바나나도 이렇게 잘 자는데? 이분은 그 수면에 대한 약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워낙 많이 깨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리 근육이 밤에 수축이 되는 사지 운동증후군이 이제 진단이 됐고요. 몸 안에 철분이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하체의 근육이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돼 숙면을 방해한다는 얘긴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 생활 패턴의 이제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철분을 억제하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것도 피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술은 지금은 뭐 당연히 안 드셔야 돼요. 그런데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술을 매일 마시는 정미 씨. 저기 해코지에 양주들이 적혀 있어요? 바로 앞에서 먹으려고. 바로 먹으려고. 술은 그러면 얼마나 마셔요?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될 때? 그 밥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럼 술 매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야야야. 매일매일. 하루 종일 옆에 두고 물 마시네요. 수면제만큼이나 알코올 의존도 심각한 상황. 특히나 수면제가 없는 날엔 약을 대신해 술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데 도수가 높은 양주도 물 마시듯 하는 정미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수면제와 술에 기대어 살게 된 걸까?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수면을 돕는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수면제 같은 약물들이 대부분 중추신경 억제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억제하는데 이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은 뭐 그 자체로서 호흡이 멎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행동 청제가 안 돼가지고 비극적인 어떤 자기를 이제 자해를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게임에 푹 빠져 지내는 정미 씨. 종일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데요. 오늘 되게 날씨 좋은데 어디 안 나가요? 날씨가 좋으면 더 못 나가죠. 기분 나쁘니까.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그래요? 야. 연후 20대 친구들과는 달리 온종일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데 단 한 번도 다
별로 그렇게 심심해 보이지 않죠. 이 집에 없는 게 없네. 저 애완동물도 있고 도마뱀 키우고 있어요. 도마뱀이 있었나? 도마뱀도 좋아요? 나한테 감정 표현을 하는 주인을 알아보는 동물이 싫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나를 더 싫어하기도 하고 쟤는. 누구와의 소통도 원치 않고 혼자인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게 되고. 그거 일할 때도 약을 먹어서 드나요? 네. 근데 되게 싫어하죠 당연히. 그냥 돈 주고 쓰는 건데 와갖고 들어넣어서 약 처먹고 자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3월까지 카페에서 일했다는 정미 씨. 일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제를 찾게 됐고 약 기운 때문에 실수가 잦아지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밖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버리게 된 그녀. 중독 치료를 위해서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도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알면 그게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뇌파 사진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델타랑 세타 영역에서 이렇게 항진된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상적인 뇌가 초록빛을 띠는 반면 정미 씨의 뇌는 여러 색이 눈에 띄는데 알코올이라든지 졸피뎀 같은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를 않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약물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이 후두엽 쪽을 꼭 파괴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특히 뇌의 후두엽 부분은 심각하게 망가진 상황. 이제 거기까지. 후두엽이 파괴되면 뭐가 안 좋아요? 이거의 끝은 뭐냐면 치매. 충격을 받은 듯한 정미 씨. 치매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씨가 점점 더 이 지금 졸피뎀 계속 먹고 거기 술도 계속 먹고 그렇게 되면 머리가 더 많이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인데. 며칠 뒤 정미 씨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아빠의 심리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아버님이 문제를 느끼신 거나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시기가 있으신가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술 먹은 것처럼 혀가 꼬인다든가 술 냄새는 안 나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다음날 되면 기억을 못하고 아버님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처음에는 갖다 버렸죠. 따님의 반응은? 버린 거 아셨을 텐데. 좀 난리 났죠. 또 강하게 하다 보면은 나하고 또 부닥쳐서 또 저거 하니까 또 뭐 약을 숨긴다든가. 어떻게 딸을 멈추게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아빠. 안 나게끔 숨기고. 일단은 좀 숨겨야. 좀 덜 먹으니까. 구할 때까지는 자기는 일단 못 먹으니까. 그리고 싸우고 뭐 집이라도 나가게 되면 또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저하고는 연락은 안 하는 상태예요. 아버님께서 양육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많이 부적응을 했죠.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저는 좀 뭐 학교에서 이제 좀 뭐 왕따도 당했었고. 정미 씨가 7살 되던 해 헤어진 부모님. 세상 전부였던 엄마의 빈자리는 정미 씨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내내 이어진 왕따까지. 깊은 외로움 속에 찾아온 불면증은 너무도 쉽게 정미 씨를 수면제 유혹에 빠뜨렸던 겁니다. 그랬구나. 그 중독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이성과 가치를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는 병으로 보셔야 돼가지고 단기간의 치료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을 가족분들이 되게 지지적인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충격이고 또 이렇게까지 또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수면제 먹는구나. 그 정도였었지. 저도 옆에서 지금보다는 뭐 조금 더 신경 써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다른 가정들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죠. 며칠 뒤 안녕하세요. 이전보다 밝아 보이는 정미 씨.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갔어요. 잘 지냈어요? 네, 뭐 그냥. 오, 집 왜 이렇게 깨끗해요? 많이 치웠어요. 집도 좀 깨끗해지려요. 방이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네. 네. 달라진 건 또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술병 없어졌다. 다행입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뭐예요? 웬 책이야? 웬 책일까요? 우와. 귀엽다. 예쁘죠? 술이랑 약 안 먹은 지 그럼 이제 얼마 됐어요? 한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오일이면 그래도 대단합니다. 오일이면 우리 검사하고 나서부터 그러면 안 드신 거네? 그렇죠. 그래도 5일 동안 그래도 잠은 그래도 좀 어렵지만 드시긴 드신 거네요. 그냥 힘들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난 술이랑 약이랑 그런 거에 이제 의지하지 않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아빠도 많이 도와주시고. 날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힘든 지금 이 순간이 반드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